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1.6, 나스닥이 1.46, S&P 500 1.36.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은 뭐 1% 중반 하락하거나 올라가면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어제 하락이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는요. 이틀 동안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써온 걸 그대로 이거는 지우지 않고 써왔어요. 16일 날 윗꼬리 양봉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저께인 17일 윗꼬리 음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불안 심리가 지속한 약한 맞아요. 반등이다. 근데 음봉이 큰 게 나왔어요. 결론 요거예요. 음봉이 큰 게 나왔습니다. 우상단 살짝 없애주셔야지 좀 보일 것 같은데. 요거요? 아니, 저희 제작진인데. 예. 어.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었고 올라갔지만 네. 계속 윗꼬리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매도가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처맞고 내려온다. 그 음봉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직전에 있었던 하단 우리가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네. 요거 내려가면 그 다음에 주봉 이거 제가 월요일 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입박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기적으로는 좀 우려 상황이 됐다. 박스 하단에 그렇게 박스 좀 볼 수가 쪽으로 못 들어가네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쪽보다는 아래쪽을 더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하락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란 전쟁이 있었던 거죠. 이란 전쟁에서 지금 가스전 유전 시설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번 가스전 공격은 처음이라고. 네. 그게 제일 안 좋은데. 예,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은 유가에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전 공격, 유전 시설을 공격하면서 달러드스가 100 올라갔고요. 그리고 WTI 기준으로 이게 100 근처까지 갔다가 9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엊그저께 91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10%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99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도 오르고 국제 수준이 오르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유가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주가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FMC 회의가 있었죠. FMC 회의에서 금리는 이제 동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흐름을 보면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에 하락폭을 더 확대했어요.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인 얘기들, 좀 매파적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가스전 공격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세계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스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그 정제 시설 단지가 모여 있는 것을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곧바로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산유국의 정유시설 여태까지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됐고요. 지금 브렌트유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위에 있고요. 원래 좀 그랬었죠. 근데 두바이유도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시장이 반영이 좀 된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안에 배치된 이란 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트로 타격했다라고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지역에 공격할 수 있는 거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표현을 하기를 그래서 이번 전쟁에 2차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랍 국가들과 그리고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의 이제 외무장관들이 18일에 사우디에서 전쟁 대응책 협의를 한다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위안화로 결제한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허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번엔 베네수엘라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영향권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산 석유 구매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브라질산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결제는 위안화로 하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미사일기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다가 지금은 정유시설로 좀 넘어가면서 유가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하게끔 되는 2차전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빨리 끝나고 아니면 공격도 굉장히 뭐랄까 공격을 공격적으로 아무튼 강화하면서 이렇게 좀 빨리 끝나기를 시장에서 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공격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였고요. 그동안의 악재였지만 좀 반등을 시도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유가도 조금 하향 안정화 되고 그런데 정유 시절을 공격함으로써 다시 유가에 대한 걱정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FOMC 회의입니다. 금리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에서 3.75%로 동결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2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점도표를 봤더니 1회로 바뀌었어요. 1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회 전망을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 PC 전망을 이전에 2.4%에서 2.7%로 올렸습니다. 그럼 물가는 오르고 물가 오른 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전망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자 이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더 밀렸던 이유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경제는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올해 2.4% GDP 성장률 전망한다라고 뭐 경제에 대해서는 늘 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소비와 고용 하방의 압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중동 전쟁은 현재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답이다. 이런 표현을 그냥 썼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가 중립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자본 지출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 지출 때문에 그만큼 계속해서 유동성 그 돈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풀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하고요. 또 내포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가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비율을 좀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뉘앙스를 보면은 그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런데 전쟁까지 났어.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그러면 1번, 2번 뉴스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게 뭡니까? 제가 맨날 이거 매크로 시험을 써올 때 딱 이렇게 써오잖아요. 유동성과 AI. 이거 바뀌면 제가 이거 지운다 이런 표현을 썼지 네.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근데 제가 2주 전부터는 이렇게 바꿔서 지금 쓰고 있죠. 거기에 중동 지정 리스크와 유가 및 국제 수익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거든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요. 그러면 이 뒤에 건 짚고 빼고 이 앞에 거를 볼 때 AI의 버블론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건 빼고 그럼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이 왜 저렇게 약한가, 글로벌 시장 대비 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제 제가 엔비디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 왜 저러고 있을까? 실적으로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보면은 미국 시장 내에 유입되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성을 직접적인 것은 재정으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간접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금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데 그 기대가 없어진 건 아닌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죠. 뭐 2회에서 1회 이렇게. 네. 또는 3월 얘기했는데 6월이라고 됐다가 지금은 6월도 아니고 9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기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약한데 그걸 어제 확인시켜 주는 거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걸 확인시켜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도 막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 가만히 보면 네. 여기 막 폭락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리 인상으로 간다 만약에 네. 그러면 시장 그냥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 중에 가장 현실적인 여건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겠어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정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훼손되면서 그러면서 약세 국면에서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 이번에 GTC로 인해서 가장 수혜는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메모리다. 네. 그렇게 우리 월요일부터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쪽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03% 이게 올랐다 내린 거예요. 윗꼬리 달고 역사적 신고가 내고 그래서 아무튼 강보합이 이 와중에 강보합이고요. 샌디스크는 4.6% 올랐어요.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데 특히 빅테크들이 1%에서 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만 상대적으로 견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가지고 우리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한 4%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지금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하락하고 뭐 있죠. 이 정도.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반도체 어제도 보셨지만 반도체가 떠버리니까 그냥 시장이 급등해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회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2분기입니다. 매출이 238억 달러예요. 예상이 197억 달러였는데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요. 전년비 196%. 거의 2배가 증가한 겁니다. 238억 달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에 238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조? 30조? 30조, 네. 3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되게 무시했는데 와, 되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여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보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늘었어요. 클라우드 77억 달러, 데이터 센터 57억 달러, 모바일과 클라이언트에서 77억 달러, 자동차에서 27억 달러.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238억 달러가 나왔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74.9%, 영업이익률 69%, 그러니까 70%를 넘는 그런 이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지 않습니까? 네.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이 335억 달러를 불렀어요. 야, 335억 달러면 얼마쯤 거의 되겠죠? 40% 50%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 분기 그렇지만, 대비. 예,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 지금 1,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저께 1,500원 넘어갔으니까 1,500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50조 정도 돼요. 예. 50조 정도 됩니다. 매출 이익률은 총이익률은 약 81%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 종목이지만 일개 종목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일단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숫자를 제가 일부러 원화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화 환산해서 가이던스의 335억 달러가 50조 정도 돼요. 1,500원 기준으로. 네. 근데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특히 SK 하이닉스의 분기 매출 50조, 분기 매출 50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야 그게 되겠어? 뭐 얼마나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고가 내고 이제 지금은 밀리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아요. 시가총이 높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간 높아요 약간.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 그리고 외사들이나 IB에서 여전히 이렇게 높게 부르고 있는 이유. 주가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시장도 급락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쪽에 이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읽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빠지느냐? 그래서 왜 빠지냐 해서 저도 막 자료를 찾아보고 그냥 막 제 생각만 얘기하긴 그렇게 그래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유들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거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증설에 대한 투자 지출, 투자 지출의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250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투자 지출한 부분에 대한 우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정 시점에서 둔화되는 것을 미리 좀 시장이 반영을 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벌써부터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세론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론. 시장이 약하잖아요. 네. 근데 지 혼자 올라가다가 시장도 이렇게 약한데 얘 혼자 이렇게 뭐 이 부분 때문에 실적 좋다고 해서 혼자 올라? 또는 실적 좋다는 거 반영하면서 그동안에 올라왔잖아. 그래서 새로운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게 아닌가.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결론적으로 약하게 끝났고요. 지금 달러인데서 100까지 올라와서 여기 환율이 1,50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508원이요? 네. 이제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국제 수익률이 금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고요. 그건 당연히 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과 또 이제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환율이 지금 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샀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약 1.2조 정도 샀어요. 뭐 대부분 삼성자하고 하이닉스도 좀 사고 대형주 위주로 좀 샀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산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과는 상관없이 왜 샀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반도체를 산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다시 우리 되돌려 생각해보자고요.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었어요.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전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 시장과 연계된 거래를 계속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좀 줄어들면서 매수 여기까지 순매수 기조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기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두 분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운용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대표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외사들의 문의가 되게 많다고 해요. 여전히요. 네. 왜 그럴까요? 이번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팔기만 했지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장이 뭐 미국도 안 좋고 전쟁이라고 해서 좀 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환율이 계속 높아 그러면 뭐 굉장히 더 많이 하락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됐는데 환율이 하향화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좀 나중 얘기지만 네. 그냥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환율이 어떤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게 외국인들이 동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제 한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우리나라 시장 돌아가겠습니다. 4.5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것도 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체 한 3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어제 팔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공교롭게 보니까 3.49조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3.49조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자 ETF 대단하구나 지금. 이게 지금 우리 ETF 전성시대라고 얘기한 게 이제 한 달 반? 올해 들어서예요. 네. 한 2달 됐습니다. 2달. 근데 2달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제 ETF, 그래, ETF 좋구나. ETF를 뭘 찾을까? ETF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신문 기사 보면은 이제 ETF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동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ETF가 대세다. ETF 동향이 대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2.2% 상승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쭉 그러고 있다가 삼성전자는 결국은 7.5%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8.8% 올랐습니다. 두 개 다 급등을 좀 했죠. 그러면서 어제 지수는 코스피가 5% 올랐어요. 5% 올라서 5,925포인트가 돼서 직전에 제가 최근 2주일 동안 계속 얘기했던 하락갭을 메웠습니다. 하락갭을 메워서 시장은 좀 위쪽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됐어요. 근데 이것도 시황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 전략하고요. 이 하락갭을 메웠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군요. 이걸 메웠기 때문에 이걸 메우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고 가거든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네. 계속 말씀을 이거 하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거래량. 예, 밑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 3일 날 급락하는 날 52조 거래됐습니다. 4일 날 62조 거래됐어요. 5일 날 45조 거래됐거든요. 어제 급반등했죠. 어제 굉장히 셌잖아요. 네. 어제 26조 원 거래됐습니다. 아, 절반이네. 반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 무슨 개념인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50조, 60조, 45조 이 거래가 급락할 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 매도가 따로가 아니고 총합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50조 산 사람이 있어요. 이때 60조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의 파는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팔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개인이 산 건 아니고 다른 누가 샀던 간에 이 사람들이 파는 매물 중에 다 매물로 나오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들고 갈 거고 어떤 사람은 급락한 걸 봤기 때문에 본전 됐네 또는 이익이 좀 났네 그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았냐는 걸 매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급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50조, 이때 6조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는 얘를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걸 다 받아내면서 매수로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걸 받아가면서 올라가야지 그 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요것뿐이 없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굉장히 세고 올라가면 맞아 안 파는 게 맞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은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위험 관리하자. 뭐 그런 유튜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문가들도 위험 관리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거래 대금이 아쉽게도 그렇게 세지 못해. 이건 거래량이에요. 거래 대금이 아니고 이건 네. 거래량인데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그동안 계속 줄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도 그때 3일, 4일, 5일 때 있었던 거래량보다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다 소화하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아쉬웠지만 일단 이 차트는 갭을 메우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야간 선물도 한 3% 하락을 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도 제가 좀 한번 하락을 하죠. 보여드릴게요. 시작을 한 3% 4%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밀리겠죠. 우리 시장 오늘 밀릴 거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다시 밀리는데 어제 5% 올랐잖아요. 또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7%, 8%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뭐 3% 빠져. 그럼 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 올랐는데 뭐 3%, 5%뭐 지금 매크로 시황에 비해서 뭐 해피한 정도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너무 제가 해피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냥 들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시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요것을 좀 돌파했던 것에서 오늘 한 2%, 3%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로 신고가 내냐 안 내냐를 떠나서 시장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시장이 계속 위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특히 대형주 중에 주도주, 특히 ETF로 들어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이 시장은 여차하면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홀딩을 하면서 나머지 또 얘기합니다. 3주차 지났는데 가지치기 했던 현금을 가지고 버퍼를 가지고 매매하고 또 어떤 종목은 떨어질 때 더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빨리 다 팔고 도망쳐 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시황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가 오르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네. 따라가는 데를 진짜로 따라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전력기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고요. 그리고 의료 AI 섹터 요 세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여기도 부연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이냐면요. 상승을 막 이렇게 5%씩 막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뜨고 누가 제일 센지를 봐야 돼요. 체크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바스켓에 맨날 넣어놔야 돼요. 그거를. 네. 그걸 평소에 내 종목만 맨날 보고 올랐냐 내렸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투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떤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큰 폭으로 세게 오르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게 올라갈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오는 거예요. 빠질 때는요. 누가 제일 먼저 빠지고 제일 많이 빠지냐가 아니고 누가 제일 버티느냐요. 제일 안 빠지고 버티느냐를 체크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제일 셌던 데가 어디였냐면 반도체가 탑으로 해서 전력기기, 전력 에너지하고 의료 AI가 같이 올라갔다. 그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인데 이거 코스피의 60개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파란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LA덱스원. 방산주라고 속해 있는 쪽에서는 그냥 파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 가만히 보면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D&D 파바테 이런 데 메지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스피어는 뭐 여기는 저기 반도체가 여기 뭐야? 바이오가 아닌데 바이오 위주로 그동안에 올랐던 바이오 위주 또는 급등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는데 특히나 뭐 파두나 이런 것도 빠진 이유는 이번에 그 코스닥 액티브 ETF 나온다면서 거기에 들어간 종목들 급등했잖아요. 네. 그 종목들 지금 첫날 이후에 어떻게 될게요?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시장은 오르는 데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거기 편입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롤이 된 거예요. 그 세롤이. 그래서 지금 뭐 그 조사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거 나오기 전에 막 얘네들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로 다른 종목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종목들도 한번 상장할 때 막 유행을 끌다가 네. 세롤 나오면서 좀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다시 뭐랄까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ETF도 지금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ETF입니다. ETF 여기 보시면 반도체, 원자력, 전력 핵심, 코리아 밸류업, 우주항공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등할 때 가장 세게 올라가고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략으로 돌아가서요. 이란 전쟁은 점차 정유 가스 시장을 공격하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가만히 보면은 주가 움직이를 보면은 전쟁이나 물가로부터 약간 비껴 있는 섹터 있잖아요. 그런 쪽 위주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근거를 낼 수 있냐면요. 이번 하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성장주 쪽보다 다우 운송 지수나 네. 아니면 이제 다우 지수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약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아쉽고 네. 지금 야간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미국 빠진 것들 보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지금 유가를 건드리는 지금 전쟁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하락 쪽으로 오늘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하락을 할 때 어제 다 급등을 했잖아요. 네. 제가 계속 50%를 우리 지수 보여주면서도 자꾸 50% 보여드렸듯이요. 이 종목도 똑같은 거예요. 종목도 어제 8% 올랐는데 오늘 3%뿐이 안 빠진다. 그거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올라간 될것 거에 같습니다. 반이거나 내려간 거에 반이거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빠졌는데 만약에 5% 빠졌는데 다음날 10% 올랐어요. 극단적으로 회복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올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1번, 2번에 이러한 전쟁 상황과 FOMC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PPI가 어저께 발표됐는데요. 요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PPI가 작년비 3.4% 예상이 2.9%였고요. 근원 PPI가 3.9% 나왔는데 예상이 3.7%였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식품과 에너지가 2%대로 상승을 주도했는데 전월 대비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몇 개를 보시면요. 계란이 93.6%, 채소가 48.9%, 연료가 11.4% 정도, 15% 정도, 전자부품이 10% 올랐는데 이 전자부품이 이쪽 노동통곡에서 여기서 통계국에서 이걸 조사할 때 보시면 전자부품은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등을 전자부품으로 여기서 정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가격, PCB, 디스플레이가 다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거 지금 반도체 가격 오르고 이러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전자부품 가격들 그 전자제품 다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거는 일단 원유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때 않았을 기준을- 때입니다. 그래서 더 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유가가 오르기 전입니다. 2월이기 때문에 전에 이 정도면 전쟁 나기 전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PPI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전부 다들 보면은 이게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네. 생활 필수품들. 그래서 미국의 생활 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이건 미국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앉아서 미국까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오지랖이라는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활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까? 요걸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는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쓸까? 내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우리 그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저런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네. 모기지론 같은 경우도 다 잡고 있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 대출 이자를 막 상한선을 정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보면은. 근데 그런 것처럼 향후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미국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은 이런 정책들이 되게 강력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쟁과 이게 꼭 굳이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건 액션을 취한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 향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뉴스가 전해드렸고요. 중국향 H200 생산이 재개됐다는 뉴스가 나오네. 이거 도대체 저거랑 비슷해요. 우리 삼성전자가 H200 들어간다. 통과했네 만에 통과했네. 하나 만에 이런 뭐 한 6개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H200을 지금 가지고 그러네요. 네. 이 H200이 됐냐 안 되냐 계속 그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규제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중국이 허용했다 그랬다가 뭐안 봤는데. 제가 매일 뉴스라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 나온 거는 그냥 보도가 아니고 젠스랑 CEO가 GTC에서 본인의 워딩입니다. 중국향 H200 생산 재개를 시작했다.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 정부는 허가를 확대하고 있고 고객들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서 생산을 재개했고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고객의 주문이 대거 접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또 하나가 남았어요. 중국 정부가 아직 최종 승인 안 해줬대요.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대기 중이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상황이 이게 많이 달라진 걸 봐서는 될 거라고 보고 생산 재개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뉴스는 또 중요할까요? 뭐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이거 삼성전자에 되게 중요합니다. H200 삼성전자, SK하이는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HBM 포함한 메모리의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 아까 공 기자님도 좀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기존의 분기 단위 거래에서 구조에서 벗어나서 장기 수요 예측과 투자 결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3년에서 4년짜리의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링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변동성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와중에 어제 주총을 하는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투표를 했고요. 93.1%가 찬성을 해서 올해 총파업 예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MOU를 어제 맺었다는 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AMD MI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HBM4를 삼성전자가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이번 GTC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좀 유리한 또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게 SK하이닉스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좀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7번, 8번은요. 제가 맨 마지막에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넣어오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그러는데요.
이두 가지 뉴스가 이제 정책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간담회를 어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해서 시장 안정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 시장 퇴출, 중복 상장 원시적 금지, 혁신 기업의 성장 지원, 장기 투자 상품 출시. 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 시장을 되게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네, 잘 아는 얘기들. 저도 이제 증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되게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가려운 나왔고요. 것들을 아주 잘 예. 파악을 하고 잘 예, 긁으시는 것 같아요. 파악이 잘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에서 코스닥을 1, 2부로 분리 추진한다라고 해서 아까 이것도 권 기자님 정해주셨죠? 네. 아까 정프로님이 뭐 이런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코스닥 내에서 1부는 우량 주고 2부는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일부는 스케일업에서 성장 중에 있다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그래서 성숙 기업으로 들어간 형식 기업. 좀 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장 기업인데. 네. 좀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2부에서는 성장적인 스케일업 기업으로 분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오랜 증권사의 직원으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는요. 이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은 중견기업, 어떤 기업은 성장기업, 네. 어떤 기업은 스타트 기업, 어떤 기업은 코스타 50 기업. 뭐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맞아요. 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미. 네. 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태까지는 분류만 해놓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만약에 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실효성입니다. 거기 그 리그마다 또는 분류해놨으면 분류에 맞게 지원할 거 확실히 지원하고 아닌 데는 아닌 대로 확실하게 채찍질을 하고 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분류만 막 해놨어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그냥 분류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증권사들이 아니요. 아니 거래소에서요. 거래소에서 코스닥 분류를 해요? 예, 예. 코스닥 거래소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코스닥에 50개 스타 종목, 코스닥 50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떤 건 중견기업이고 어떤 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증권사에서 주는 신용 담보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 또 정책적인 지원금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분류에 따라 그렇게 해요. 예, 지금. 예, 다 있거든요. 전혀 없는데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다 분리할 사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실효性있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8번은 코스닥 레벨업에 대해서 코스닥 150을 샀고 제가 이 뉴스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가져온 이유는요. 어제 뉴스를 막 보니까 요번에 코스닥 액티브 ETF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샀다가 물렸다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되게 또는 코스닥 150을 사가지고 처음에 산 사람이 이익이 났지만 지금 뭐 재미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스닥은 밸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다시 표현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밸류업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치가 저평가를 고평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은. 네. 얘는 코스닥은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걸 일단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책이 팔을 깔고 ETF가 유동성을 제공한다. 과거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수급에만 극도로 의존해서 투기적 시장이라는 오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요. 150조 국민성장펀드에서 일부의 코스닥에 편입되는 부분하고 요번에 이거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BDC라고 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성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상장시킨다 코스닥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연기금이 BM에 코스닥을 넣겠다. 네.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다들 센 거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그 업을 하고 있는 연기금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사학연금 담당자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 정책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ETF를 매개로 예전에 개인들의 플레이였는데
기관이나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ETF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아마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코스닥에 들어가고 코스닥에 있는 어떤 거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처음에 3법 개정, 세법 개정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걸로 시장이 얼마나 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코스닥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실제 실행이 얼마큼 되느냐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책의 강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ETF가 생기고 이래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해가면서 이걸 안 된다라는 걸 그냥 미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상품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냥 막 턱 그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진행되는 구조적 개혁의 진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이 시장 급등한 여기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 갭을 상승한 거에 위쪽으로 갔는데 이 갭의 하단으로 안 간다든지 또는 어제 그저께 있었던 그 시가 있잖아요. 이 밑으로 다시 안 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위로 가려고 계속 그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시장을 방어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밑에가 지금 갭이 상단이 몇인 거죠? 한 어떤 거요? 5,800? 5,800 언저리겠네요. 어제 끝난 시장이요? 이거 봐야겠네요. 아니 그 전에 갭이 왜 이렇게 5,790에 5,800입니다. 5,800입니다. 그 정도만 버텨주면 그럼 진짜 센 시장이에요. 진짜 센 시장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티는 걸로 갈까요? 오늘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설레발치면 안 돼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정리하고 네. 이제 장 시황을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DB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를 한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예, 말 달리자 이벤트. 네, 말 달리자 이벤트.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말 한 마리 드리고 하려고 했다가 직접 집에 마구간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네. 마구간 없으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말 한 마리 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어떻게 근데 받을 수 있느냐? DB증권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전에 쓰던 계좌 다시 사용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수익 좀 내시고 뭐 요렇게 하면 이벤트에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하여튼 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받고 싶으신 분들, 금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말고도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아주 뭐 소액 이벤트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어차피 있는 계좌라면 한번 요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손실 나면은 선물을 못 받는 거고 뭐 그런 거 수익 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아하. 수익 3%만 넘겨도 상금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자격들이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꼭 한번 응모를 해보시고 하여튼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버시면 뭐 증권사도 좋고 여러분도 그렇죠. 좋고 네. 시장이 또 근데 받쳐줘야 그것도 가능할 텐데 오늘은 시장의 주인공이 아마 펄어비스가 아닌가 뭔 일이 댓글에도 엄청 나오고 네,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블밸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더블밸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또 오늘 아침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